안녕하세요, 여행상인입니다. 오늘 여행상인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홋카이도의 겨울입니다. 홋카이도 겨울 하면 설경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 설경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홋카이도의 도동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실 것 같아요. 여러 지역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아바시리라고 해서 온천으로도 유명하고 먹거리로도 유명하고 그 외 볼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겨울 한정으로 볼 수 있는 아바시리 유빙선 오로라호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홋카이도에는 3대 유빙선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관광 쉐빙선이라고 하는 오로라, 그리고 이제 소형 크루즈, 이제 사진을 찍기 굉장히 좋은 곳인데 이게 에버그린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린코 2호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유빙선이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관광 목적으로 많이 이제 이용을 하시는 게 오늘 제가 언급할 바로 오로라호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 유빙 자체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을 하실 수도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유빙은 1월 초에서 4월 초에만 볼 수 있는 겨울 한정 관광 볼거리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후 그리고 또 날씨에 따라서 유빙을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는데, 보통 2월이랑 3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볼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고 하고, 특히 오전에 배를 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유빙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당일날 회사에 전화를 한 다음에 오늘 유빙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가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전 티켓을 이제 예약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함은 있지만 확실하게 유빙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방법까지 제가 좀 추천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빙을 보는 게 왜 쉽지 않냐 하면, 이게 이제 그 해류를 따라서 이제 뭐 유빙이 왔다가 물러났다가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유빙이, 저도 처음에는 바닷물이 얼었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국경 사이에 아무르 강의 담수가 결빙이 돼서 이게 바다로 흘러내리는 게 바로 유빙이라고 합니다. 이 오호츠케르 해를 따라서 북해도의 그 아바시리 그 주변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하니까 육안으로 저 유빙이 내려오는 모습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하네요. 아바시리는 이런 오호츠크의 유빙을 보기 위해서 아주 좋은 항구입니다. 출발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여기에서 바로 이제 오로라호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쉐빙선 하면 원래는 일반 선박의 항로를 개척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가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관광선으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오로라호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이 쉐빙선의 목적이 관광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를 타게 되면 좀 더 유빙을 가까이서 그리고 또 제대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1호와 2호 딱 두 대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하네요. 구조 자체가 3층 구조인데요. 1층과 2층은 객실, 그냥 이제 의자가 있고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3층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이 전망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는데, 이 배를 타는 시간은 1시간이에요. 1시간 동안 유빙이 있는 곳까지 가셨다가 이제 돌아오시는 그런 일정을 보시게 되는데, 가는 길에 보면 뭐 갈매기 떼들도 굉장히 많이 만날 수도 있고요. 운이 좋다라고 하면 유빙 위에 보면 뭐 바다 표면이라든지 아니면 북극여우나 사슴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는 행운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이 좋다라고 하면 이런 행운까지도 뭐 만날 수 있는 게 바로 이 유빙선을 타고 관람하시는 어떤 목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로라호 실내에도 좀 재밌는 거리가 많은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먹거리 놓칠 수 없겠죠. 유빙으로 만든 뭐 맥주, 유빙 맥주도 있고요. 유빙 사이다도 있고요. 저는 다른 어떤 거보다 여기에 보면 유빙 요정이라고 하는 클리오네를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게 저도 플랑크톤인가 싶었는데 이 조개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날개가 있고 몸은 투명해서 물속을 뛰어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바다의 천사, 그리고 또 유빙 천사라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보면 이제 한 가까이 오면 그 주변에 식당들, 뭐 가게들이 많은데 거의 큰 깃대를 대고 막 이렇게 흔들면서 자기의 식당을 홍보하는 아저씨도 볼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볼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유빙선을 탑승하는 비용을 알아보면 성인 같은 경우에는 3,500엔, 그리고 이제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1,700엔 정도 하고요. 그 유빙을 좀 더 잘 볼 수 있는 특별석 같은 경우에는 400엔을 여러분들이 더 내게 되면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유빙선의 운항 일수를 보면 1월과 4월은 상대적으로 볼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이 적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루에 4회 정도 운항을 하고요. 2월이랑 3월은 하루에 5편씩 운항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스케줄에 맞춰서 이렇게 배편을 예약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유빙을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유빙 열차를 타시는 방법도 있고요. 유빙을 열기구 위에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빙 워크라고 해서 유빙 위를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액티비티한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져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여행 성향에 맞춰서 유빙을 이렇게 또 즐겨보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년 내내 유빙을 보고 싶다, 겨울에 갈 수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바실에 가보면 오호츠크 유빙 박물관이 따로 마련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내 이 유빙과 그 유빙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곳이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빙에 관심이 좀 있다 라고 하시면 1년 내내 언제든지 이쪽으로 가셔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겨울 홋카이도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도동 아바시리의 유빙선 그 오로라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 많은 포인트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야기들 꼭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행상인 여러 컨텐츠들 또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상인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